예제를 통해서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것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보통 예금, 예금이죠. 예금, 자산이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산. 그 다음에 상품, 이것은 자산이죠. 만약 상품 매출이 들어갔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 상품 매출이 들어갔을 때는 수익이 되는 거예요. 상품 매출 원가가 들어갔어요. 이것은 뭡니까? 비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임차료 비용이죠. 비용. 그리고 임대료, 이것은 집주인이 받는 거죠. 임대료 수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이것은 부채죠. 그리고 외상매입금하고 같이 여기 10번 이거 뭡니까?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매입채무라고 하죠. 그래서 매입채무에는 외상매입금이 있고 지급보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죠. 이것에 상대되는 게 뭐가 있어요? 이자 수익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세금과 공과, 이것은 비용이라고 공부했어요. 미지급금, 이것은 부채입니다. 부채 중에서 상거래 이외 채무가 되는 거죠. 상거래 채무는 뭡니까? 매입채무를 의미하는 거죠. 매입채무에는 외상매입금이 있고 지급보험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접대비, 요 비용입니다. 비용. 그리고 접대비는 뭡니까? 결국 회사에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서 들어가는 비용, 이것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업무 추진비라고 해도 똑같은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2024년서부터 업무 추진비로 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대비 또는 업무 추진비, 이것은 비용이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 지급보험, 방금 전에 했었죠. 매입채무.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 자산, 이것은 보증금을 학생이 줬을 적에, 임차인이 줬을 때 임차보증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거에 상대되는 임대보증금은 뭡니까? 부채가 되는 겁니다. 부채. 그리고 제품이 있어요. 제품, 자산. 만약 제품 뒤에 매출 들었어요. 그럼 뭐가 된다고요? 수익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비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결국 제조기업에서 만든 것을 제품이라고 그랬죠. 제가 설명, 이것은 전산회계 1급 또는 FAT 1급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우리 회계 원리니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대요. 차량 운반부, 결국 그랜저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아니면 회사에서 물건을 알기 위해서 화물차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뭡니까?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들어움하고 지금 뭐가 있어요? 외상매출금, 자산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무슨 자산? 매출채권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 바들어움, 그렇죠? 여기 뒤에 상품매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수익이라는 거. 그 다음 거 보시면 우리 상품매출원가 이것도 얘기했죠? 네. 제품매출원가 뭡니까? 비용. 급여, 비용이라는 거 공부했어요. 이자 수익, 아까 이자 비용 했을 땐 비용이었었죠? 이사 수익은 수익입니다. 수익. 단기 대여금, 이것은 자산이죠.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으면 뭘 받습니까?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을 돌려받죠. 요거에 상대되는 게 차입금 있죠? 차입금은 부채예요. 여기서 단기하고 장기로 나눕니다. 회계에서는. 장단기를 왜 나누겠습니까? 나중에 우리 공부할 겁니다. 1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는 나누게 됐어요. 단기 대여금은 1년 안에 회수할 돈, 장기 차입금은 1년 이후에 갚아야 될 부채.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자산, 그리고 장기 차입금은 부채. 그 기준이 1년 기준이라는 거, 이것도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은 비용이죠. 회사를 다니면 우리 회사에서 각종 경조사비가 나옵니다. 만약 본인이 결혼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사장님이 회사 규칙이 있죠. 규정이 있어갖고 100만 원씩 결혼 경조금을 냈어요. 이것은 회사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기부금은 아무런 대가에 관계없이 어떻게 불우한 이웃에게 돕는 것을 우리는 기부금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리 대표적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있죠. 그러면 기업이 기부를 할 수가 있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대가를 바라고 했어요. 그것은 기부금이 아니죠. 그건 뭐라고 표현합니까? 뇌물이라고 합니다. 뇌물. 여기 소모품. 소모품 하면 이것은 자산이에요. 자산. 대표적으로 회사에 다니면 사무실 안에 컴퓨터가 있겠죠. 컴퓨터에 바로 옆에 프린터가 있어요. 거기에 용지, A4 용지가 있어요. 이것을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보세요. 근데 B 들어갔죠? B? 이것은 뭡니까? 제가 B 들어가면 99%는 비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모품비는 비용이에요. 어떤 때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 B는 비용이라는 거. 이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토지는 당연히 우리 건물 밑에 있는 것을 토지라고 그러죠. 땅. 이것은 자산입니다. 그렇죠? 소모품 B는 했고, 그 다음에 성급금은 계약금으로 줬다고 그랬죠. 계약금 줬으니까 이것은 자산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요 29번에 있죠. 선수금은 뭡니까? 부채가 된 거예요.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예요. 예. 이때는 부채죠. 선수금은. 광고선전비 회사의 제품을 광고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광고하기 위해서 우리 BTS를 영입했다. 그럼 BTS한테 공짜로 해줄 수는 없죠. 돈을 줍니다. 광고료. 이것은 회사는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 광고 선전비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금은 부채. 여비교통비는 우리 비용입니다. 여비교통비는 뭐냐? 회사의 직원이 너 부산에 출장 갔다 와. 그러면 2박 3일로 갔다 오려면 당연히 숙박비도 줘야 되고 교통비도 줘야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용, 여비교통비,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회계 기간이 있어요. 회계 기간. 지금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우리는 회계 기간 또는 회계년도라고 해요. 회계년도. 그래서 2000X1년도 있죠? X2년도, 2000X0년도 이렇게 제가 교재에 표시되어 있어요. 2000X1년도는 당기라고 합니다. 만약 당기 이전에 12월 31일, 결국 12월 31일 날 우리는 결산을 합니다. 결국 결산은 어떤 걸 제공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있었죠? 제가 재무상태하고 경영성과를 우리 작성을 해야 돼요. 이때 기준이 12월 31일 기말 결산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결산일 또는 보고기간 말, 그리고 재무상태표 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 가지 용어는 12월 31일 기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때 기준으로 해갖고 기업의 경영성과하고 재무상태를 측정하는 거예요. 측정. 이때 2000X년을 당기 또는 당해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년도 2000X0년도 보시면 전기 전년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0X2년은 차기 다음 연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대원칙이 회계년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회계년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결국 1년 단위로 작성하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따라서 이때 기준으로 해갖고 재무 상태하고 경영성과를 측정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회계 기간, 회계 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제 교재는 당기는 2000X1년이죠. 만약 지금이 2023년이면 당기가 2023년 X1년도 표시되어 있으면 만약 2027년도에 교재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2027년도가 된다는 거. 그리고 차기, 그 다음 연도를 차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기 전에는 정기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전정기, 그리고 만약 차차기, 네 번째 있어요. 이때는 차차차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27년도 이렇게 연도로 정확히 표현합니다. 근데 당기, 차기, 정기, 차차기, 전정기 요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단위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즉 회사 단위로 표현할 겁니다. 즉 자산, 부채, 자본. 자본 안에는 당연히 이익이나 손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손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소적 범위라고 했어요. 결국 회사 단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삼성전자 단위로 우리는 기록할 수가 있어요. 즉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를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안에서도 사업장이 여러 개 있죠. 병택에도 있고 용인에도 있고 기흥에도 있고 천안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어요. 이런 사업장별로 우리는 평가기에서 어떻습니까? 사업장별로 우리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 다니는 회사뿐만 아니라 사업장별로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이 뭐고 비용이 뭐고 자산이 뭐고 부채가 뭐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